네, 여러분 지금 마이 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역사기행 보고 듣고 계십니다. 네. 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 저희가 서두에 네. 아무튼 서울 지역엔 지금 장마라고 하는데 비가 안 온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찌됐건 뭐 이번 주에 예보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작년에 또 뭐 우리 장마철에 그 연희동에서 축대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네. 실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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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기억도 있고 그래서 장마철에 국한해서 서대문에서 있었던 수해의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 전에 하나 더 그거 하면은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뭐 문제가 됐었던 게 저희 신림동에서 그 반지하에 사시던 분이 사망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어가지고 서울시에서 반지하를 다 매입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안 했답니다. 근데 뭐 안 할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게 약간 악용되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런데 당연히 이제 반지하가 있는 집을 노후도를 더 낮게 잡기로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다른 그냥 지하가 없는 집은 30년이 지나면 노후 주택으로 보는데 온다면? 반지하가 있는 네. 집은 뭐 20년만 지나도 네. 노후 주택으로 접는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약간 재개발과 관련해가지고 네. 노후도가 높아지면은 이제 네. 재개발과 관련된 네.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재개발 지역으로 이제 지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는 높아지는 것이죠. 거죠. 예. 저는 약간 이게 보면서 뭔가 재개발을 하기 위한 뭐로서의 어떤 그런 수치로는 그렇게 집어넣고 나서는 네. 정작 필요한 당장 필요한 네. 이 반지하에 살고 있는 주택이나 등등에 관련해서는 거의 손을 놓고 네, 있어 버렸다는 것 자체가 네. 뭐 한 건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가 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그 신림동 그 사건이 이제 서울에서는 굉장히 컸지만 네. 다시 이제 서대문으로 줄여서 작년 7월 13일이에요. 네. 그 축대가 무너진 네, 게. 네, 그게 네. 이제 연희동에 지금 그 재개발 지구죠. 거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면은 그 공동산 그러니까 백사고지 전적비가 있는 네. 그 공동산 아래 홍제천 쪽 아래 기슭입니다. 네네. 네. 그 도로를 바치던 축대가 무너져가지고 그 당시에 시간당 65mm가 내렸대요. 네. 이게 굉장히 이제 많은 비죠. 그 폭우입니다 이게. 네. 예. 그래서 이제 주택가로 막 흙과 돌이 쏟아져 내리고 뭐 20가구 주민 46명이 긴급 대피한 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바로 작년에 네, 서대문에도 거죠.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장마철 서대문 수해의 기록인데 일단은 기간을 좀 한정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일제시대는 빼고 예. 해방 후에 한 예. 1990년대까지 예.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한해서 재밌겠네요. 뭐 이제 보도되지 않은 내용까지 제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죠 우리가. 네. 네. 그리고 이제 기간도 장마철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 한 이제 7월, 6월 말에서 말. 7월 말 한 달 네. 정도.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뒤에 태풍이나 뭐 이런 그치, 걸로 그치, 인해서 그치. 수해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매미도 있었고 우리가 네. 뭐도 있었고 실제로 더 큰 규모의 수해는 그쵸. 그 대부분 태풍과 관련해서 오는데 그것도 일단 빼고 우리 네. 장마만. 장마에 국한해서만 네.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그 장마라는 게 장마가 저는 한자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요? 우리말. 그래요? 네. 아. 물론 이제 장이라는 거는 길장 길장자가 그냥 들어와서 마라는 게 원래 그 비를 뜻하는 우리 말이었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 합성시켜가지고 장마 이러다가 그게 그냥 장마라는 우리 말로 굳어진 거랍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 장마라는 게 그렇게 한 6월 말에서 7월 말까지 한 한 달 정도 그렇게 오고 그게 뭐 약간의 그 시기 차이가 미세하게는 있습니다만 주로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여름 기후의 특징이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네.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고온다습하고 비가 많이 오고 네. 7월 말부터 한 2주 동안 이제 아주 습도가 없고 네. 쨍한 네. 여름이 딱 해서 요때 휴가 가고 네. 8월 중순 이후부터는 태풍이 오는 태풍이 오고. 요거죠. 근데 이게 이제
태풍이 조금 일찍 올라오거나 네, 그쵸. 뭐 이래갖고 장마와 만나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가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쵸. 예. 장마 기간이 통상적으로는 기간이 12달 중에 한 달에 불과한데 그쵸. 12분의 1에 불과한데 이때 내리는 비는 한 해 평균 강수량의 한 3분의 1 수준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말씀 드렸는데 최근에는 요 뭐 시기 기간 그다음에 강우량 혹은 이제 비가 내리는 지역과 안 내리는 지역 이 편차들이 아무튼 커지고는 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기후 변화 영향이라고는 하는데 보면 이제 예년에도 그런 얘기들은 계속 있었더라. 그쵸. 기사나 이런 데 보면 뭐 그런 것이고 요게 이제 이 동아시아 지역의 아주 주요한 특징이 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그 2002년 월드컵의 경우 맞아 기억난다.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오늘 이제 유로와 네, 코파 아메리카가 네. 이제 동시에 끝납니다만 맞아 기억난다. 보통은 그런 이제 그 국제 대회, 네. 국제 축구 대회를 이제 유럽이 이제 기준이 된 거죠. 5월 말쯤에 이제 시즌이나 이런 게 다 끝나고 그렇죠. 한 2주 정도 쉬고 6월 중순에 시작해서 한 달간 요렇게 이제 하게 되는 월드컵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6월 10며칠쯤 시작해서 7월 10며칠쯤 끝나는 게 통상적인 예인데 지난번 카타르 때 이제 겨울에 한 번 겨울에 했고 하고. 한국 일본에서 할 때 5월 30일에 개막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6월 30일인가 29일에 끝나는 그쵸.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장마 때문에 장마를 피해야 되니까 땡겨서 했고 그래서 옛날에 컨디션 조절을 참 못했었어요 그때 보면 선수들이. 그래서 그 유럽에 이제 그 말하자면 챔피언스 리그나 이런 대항전까지 많이 뛰어야 되는 이제 수준 높은 클럽에 소속된 선수들이 많은 국가대표 팀들이 지단 뭐 프랑스 네, 이런 데는 네. 뭐 거의 뭐 조별리그를 탈락했죠 그때 프랑스가.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영향이 있죠. 그런 국제대회는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이제 이 동아시아 기후의 아주 주된 특성이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저기 그 아시안컵도. 네. 아시안컵도 겨울에 하지 말고 1월에 하지 말고 유럽 축구 조금 이제 선수들이 많으니까. 네, 맞아요. 그냥 6월에 같이 하자.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볼 때도 지금 그 스케줄 못 맞추겠던데 보니까. 근데 장마를 조금 피하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안 하면 되니까. 지금 어차피 다 중동에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면 되니까. 네. 아무튼 이 서대문의 장마가 또 특징이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형과 관련된 특징이 아무래도 있어요. 하류라서 뭐가 있을까요? 하류라는 게? 산 때문에. 산. 산 때문에. 사실 홍제천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케이스가 많지는 않고요. 그래요? 네, 없진 않지만 많지는 않고 대부분 서대문의 그 주택가라는 게 다 산비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예를 들면 이제 안산이 중앙에 떡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서북 쪽으로 가면 백년산도 있고 그 또 위에 인왕산도 있고 그다음에 안산에서 떨궈져 나온 어떤 짜투리 같은 그렇죠. 조그만 그 네. 산자락들이 많이 공동함도 있거든요. 있고 뭐 네. 하니까. 네. 그다음에 저 홍원동 위로 가면은 그게 북한 산자락하고 그렇죠. 연결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 산지이고 몇몇 그 골짜기 같은 비슷한 지형에 이제 좀 집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게 이제 홍제천 일대에 이제 있는 것이고요. 보통은 하류에 있는 거는 제가 볼 때 연남동 같은 데는 가서 보면 건물 특징이 옛날 지은 건물 특징들이 다 계산식이에요 입구가. 네. 그래서 여기는 뭔가 하류여서 역류가 좀 많았나 보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 이제 집들이 마포구 있는데. 지역은 네. 사실은 범람 내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강과 또 인접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이 제대로 배수가 되지 않아서 이제 동네가 이제 물에 차버리는. 그러니까 보통 집들이 계단 하나 있고 건물이 있고 약간 이런 식의 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인가? 네. 라고 했는데 서대문은 그건 아니다. 서대문은 하류는 아니다. 그런 일은 많지 않았다. 그렇다. 그런 일은 많지 않았다. 오케이. 없진 않았어도 많진 않았다 하고요. 그래서 전형적인 서대문형 수해 양상은 산비탈이나 거기서 이제 막 토사가 막 무너져 내리거나 진짜 그게 더 혹은 무서운데. 축대. 축대가 바로 작년에 그 네. 사고처럼 축대 붕괴로 인한 피해가 정말 많아요. 이게 서대문형 그 장마 피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에 소규모 산사태 같은 거죠. 소규모 산사태. 또 큰 산이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홍제천 근처는 이따금. 그래서 그런 마포와는 좀 달라요 양상이. 그렇군요. 네, 이게 또 수해 많이 나던 데가 이제 마포 망원동 아니에요. 그렇죠, 망원동. 거기는 이제 물에 잠기잖아요. 그쵸, 동네 그쵸. 자체가. 그거는 이제
한강 범람과 이제 배수 안 되는 문제가 겹쳐지면서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서대문은 그런 일은 많지 않았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에다가 예를 들면 뭐 그 어떤 부실 공사라던가 이제 하수고 이제 배수 막히는 문제라던가 거, 네. 혹은 이제 도로가 문제가 된다던가 통신선이 문제가 된다던가 이런 일이 겹쳐버리면 이제 좀 일이 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좀 안타깝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 아이들이 사망하는 예. 주로 사망 사고의 피해자는 아이들이었다. 근데 네. 거의 이 비 피해 관련해서 사망하시는 분들 보면 어르신들이거나 이제 아이들. 노인이나 아이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뭐 기록들을 이렇게 한번 되짚어 보면서 혹시 기억에 있으신 분들은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 뭐 이러는 게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지형이라는 건 우리가 그 어떤 인공적인 생활 방식이 아무리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더라도 극복을 못하는 어떤 요인 중에 하나죠. 그쵸. 그게 바로 작년도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게 서대문형 사고예요. 작년에 맞아요. 있었던 네, 연희동 네. 그 축대 사고가. 그리고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면서 이게 대충 지금의 어디쯤이다라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위치들을 듣다 보면 조심해야 될 때가 그러니까. 어디로구나.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예.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이 오는 8, 9월에 엄청난 피해들이 더 많아서 사실 이걸로 다 설명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피해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계는 있겠지만 이나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뭐 기간을 뭐 계속 뭐 첨부할까요? 해방 나열해 이후에 드릴 텐데 예, 해방 후부터 볼까요? 그러면? 1950년대까지 네.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1947년에 7월 16일에 기록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위치는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서대문 경찰서 고양군 은평면 요게 이제 지금 홍제천 바깥이 그랬거든요. 네. 그 지서 관내 전답 10정보가 침수됐다. 요게 이제 천변에서 침수된 걸 거예요. 네. 그러네요. 10정보면 한 3만 평. 많이 네. 맞기도 하네. 3만 평이 전답이 네. 침수됐다. 3만 평이면 어느 정도로 볼까요? 0.1 제곱킬로미터. 우리 방송국이 지금 신통개발로 묶여 있는데 그 신통개발 후보지가 할까요? 7만 5천 제곱미터 정도예요. 7만 5천 제곱미터. 그러니까 거기 한 10만이니까 10만 제곱미터. 여기도 더 큰 거지, 그러니까 네. 생긴 게. 네. 네. 그렇군요. 뭐 그냥 이렇게 편하게 걸어 다니는 동네 하나 정도라고 그쵸, 보시면 그쵸, 되겠습니다. 그쵸. 네. 네. 그리고 이제 며칠 후인 7월 22, 23일 계속 비가 많이 왔었군요. 하루에 걸쳐서 이제 폭우가 내리는데 그 당시 서울에 178.7mm. 그래서 이때 이제 마포구는 물에 잠기고요. 그다음에 철로들이 다 침수가 돼가지고 열차 운행이 중단이 됩니다. 아예. 그리고 전차가 다녔잖아요. 네, 그쵸. 전차 운행도 제한돼요. 그리고 충정로 위쪽 금화산, 그러니까 안산의 그 충정로 쪽 자락, 거기에 이제 토막들이 무너져가지고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토막을 많이 짚고 살았다고 그러죠 예전에. 그쵸. 예, 그 사망 사고가 있었고요. 진짜. 1954년에 7월 25일에 장마가 계속되어서 역시 이제 축대가 무너져가지고 축대 아래 판잣집 2동을 덮치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여기 어디냐면 이제 서대문구 합동, 그러니까 지금의 그 서소문 아파트와 경찰청 뒤쪽 경의선 철길 근처예요. 지금 엄청 번화가인데. 그 판잣집 2동에 거주하던 3가구가 피해를 봤는데 5명이 이제 압사를 당했고요. 6명이 중상을 입고 적십자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았고 그때 이제 사망한 사람들이 모두 어린이 혹은 청소년입니다. 노약자들이 참 많이 다쳐요. 네. 이 당시 이제 그 서대문 경찰서 소속 기마 경찰의 자녀들과 이들 집에 새들어 사는 피난민 청소년 형제들이 사망한 거예요. 이듬해 1955년에는 7월 18일에 역시 계속되는 폭우로 뒷집 담이 무너져서 아랫집을 덮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데요. 그 담이라는 게 거의 축대를 겸하는 성격의 담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점인지 알겠다. 높이가 2.5m라고 그러니까. 그러고, 그러니까 아래 위 거예요. 높이로. 이건 어디냐면 서대문 현저동 지금의 금화터널 아래쪽입니다. 그 안산 아래죠.
그 무너져갖고 아랫집 건넌방에 살던, 그러니까 아랫집 주인집은 멀쩡하고. 멀쩡했고 아랫집 건넌방이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새들어 사던 일가족 4명 중 2명이 사망했는데 서대문 형무소에서 근무하던 교도관 본인과 교도관의 어린 아들이 사망했습니다. 네. 56년에 6월 22, 23일에 걸쳐서 서울 222.8mm 폭우가 내려가지고 서대문 관내 가옥이 52동이 침수, 1동이 유실, 5동은 전파, 네, 3동이 반파, 다리가 3개가 파괴되고 제방이 하나가 파괴되고 아마 홍제천 제방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홍제동 도로가 침수됐고요. 대현동 이화여대 근처에 돌담이 무너져서 또 옆집이 또 부상당하고 1958년에 7월 1일에 폭우가 내려서 홍제동 홍은동하면 대체로 다 그냥 산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동이 침수되고 이재민 10여 명이 발생했고요. 60년대로 들어가면 네. 1960년에 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는데 6월 28일, 29일에 걸쳐서 서울 218mm. 주로 이게 뭐냐면 밤에 내리는 거예요. 이게 이틀에 걸쳐 있는 폭우는 밤에 내려서 새벽까지 그냥 쫙쫙 퍼붓는. 근데 이게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때도 비슷했다는 거예요, 영상은. 그래서 29일 0시 현재 서울의 이재민이 777명이다. 네. 이중 홍은동에서 흙집 담이 무너져서 어린이가 사망했고요. 아이고. 이때 전화선이 다 침수돼가지고 시내 전화가 거의 불통이었다. 서대문 지역은 아예 다 불통이고. 네. 그리고 63년에 가면 7월 17, 18일에 중부지방에 폭우가 내리는데 이때 이제 말하자면 범람 피해가 서대문에 드디어. 네. 난지도에서부터 남가자동까지. 와. 네. 꽤나 먼 데인데. 네, 굉장히 넓은 지역이. 그래갖고 이때 446세대 1461명 이재민이 발생해서 이때는 그 사람도 많이 안 살 때거든요. 그러네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저 멀리 수색초등학교 뭐 이런 그다음에 그 동네 교회 뭐 이런 데 비상 수용됐었다. 네. 그리고 1965년에 7월 16일에 다 요맘때입니다. 그러네요. 네. 대현동, 연희동, 현저동 다 이제 다 산동네죠. 다 언덕 끼고 있고요. 11가구가 침수돼서 이재민이 77명. 이때는 물난리가 수도시설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게 서울의 상수도가 생긴 이래 최초랍니다. 서대문 포함 여러 지역이 단수되거나 제한급수되는 일이 있었고요. 1966년에는 굉장히 큰 피해가 서대문에 발생하는데 6월 25일, 26일에 걸쳐서 폭우가 내렸고 북가자동 깊이 1.8m의 합승 종점 차도가 있었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연가초 연희중학교 뒤편 그 언덕길이에요. 네. 거기도 언덕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언덕 아래로 무슨 그 차도를 내놓고 합승 종점이라는 게 있었는가 봅니다. 150분 종점 있네 거긴가?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거기가 침수돼서 교통이 마비가 됐고요. 부가현동도 다 산이죠. 그렇죠. 부가현동 집 뒤에 언덕이 붕괴돼 갖고 집이 무너져서 집주인이 다치고 현저동 역시 집에 축대가 무너져서 가옥이 파손되었고. 근데 이뿐만 아니라 7월 15일에 또 집중호우가 내려서 3시간 동안 151.7mm. 3시간 동안. 네. 그래서 이때는 서울 시내 전체가 난리가 나는데 광화문 세종로 일대 5시간 동안 교통이 마비가 되고요. 이때는 무학재 큰 길에서 이제 물이 쏟아져 내려오니까 길을 건너던 여고생이 물살에 휩쓸려서 그대로 그냥 아마 홍제동 쪽으로 떠내려간 모양이에요. 실종. 네, 그거를 떠내려가는 걸 보다가 도와야지 하고 도우려던 사람까지 같이 떠내려가다가 길 한가운데 이제 도로가 침수돼서 차가 못 가고 차들이 서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차를 잡은 거예요. 택시 밑으로 들어갔대요. 이 떠내려가던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행히 멈췄나 봅니다. 그래서 행인들이 또 거기를 들어가고 끄집어내는 일이 벌어지고 이 물난리 중에 홍제동의 40여 가구가 소켓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해갖고 비 많이 오는데 불까지 났어. 네,
불까지 났어요. 근데 아. 통신이 다 두절된 거예요 이때. 아, 비 때문에. 그래서 신고를 못 해가지고 한 명이 감전사, 4명이 다쳤고요. 아유. 한전에서 이제 송전을 중단해서 그 화재가 번지는 거는 막았다고 하는데, 그랬고 서대문 로타리에 전차 선로가 이제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 이제 가는 쪽으로 돌려줘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 장치가 이제 비 때문에 작동이 안 고장나서. 돼가지고 회차가 불가하니까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러면 또 이 노선상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생기고, 연희동, 지금의 연희동 주민센터 뒤쪽 그 궁동산 자락입니다. 거기 집에 또 뒷산이 무너져가지고 압사가 되고, 1967년에 7월 23일에 충정로의 경인선 터널 안 터널이 있어요. 거기 네네네. 보면은 그 충정로 큰 길 가다 보면 그 다리로 돼 있는 구간이 있고, 그 밑으로 저기 선로가 지나가는데 그 아현동 방향으로 보다 보면 거기 금방 가면 터널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터널 위에 뭐 이런저런 집들이랑 뭐 건축물들이 또 있어요. 터널 위가 그러니까 언덕인 거죠. 그 터널 안에서 터널 보수 공사를 하고 있던 갱목이 무너져가지고, 아유. 역시 이제 장마철에 공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터널 위가 꺼졌답니다. 그 산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지어놓은 집들이 일부가 그 같이. 터널 안으로 무너져 내려가지고, 거기 이제 그 무너진 집에 새들어 살던 세입자의 부인과 3살짜리 아이가 압사당하고 바로 세입자 그 남편과 1살짜리 아이가 다쳤답니다. 아니, 와, 지금 장마철에 공사를 해가지고. 네. 그리고 1968년에 또 7월 3일, 4일에 폭우가 내려서 여기 시내 곳곳에 이제 축대가 붕괴되는데, 역시 네. 현자동에도 축대가 무너져가지고 그 또 이웃집에 항상 무너진 그 옆집이나 그 아랫집이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데, 3개월 된 아이가 사망하고, 아이, 참. 합동 역시 그 서소원 아파트 아래쪽 그 철길 근처입니다. 네. 높이 8m 축대가 붕괴돼가지고 아래 판잣집을 덮쳐서 20대 여성이 압사당하고요. 부가연동 이제 그 굴레방다리 그 큰 길 있는 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거기가 그나마 저지대인데, 거기 이제 물이 빠지지 않아서 거긴 다 침수가 됐고요. 그러고는 그게 7월 초였는데 중순에 다시 폭우가 내려서 7월 17일에 북가자동에 또 축대가 무너져서 또 옆집 7살 아이가 사망했고요. 연희동, 지금의 어디냐면 장희빈 우물터라고 하는 곳, 그 바로 거기 근처입니다. 네네네. 네, 거기도 바로 위가 그 지금은 이제 큰 집들이 들어서 있지만 지금은 이제 이때는 그렇게 주택들이 지어지기 전이고 그냥 산이었어요. 네네. 네, 거기 또 산이 무너져가지고 아이가 사망했고요. 1969년에 한참 시민 아파트를 짓고 있던 시절입니다. 네. 그 연희동 그 위에 공동산 위에 A지구 시민 아파트 공사 중에 발코니가 붕괴해가지고 발코니가 붕괴. 인부들이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전날부터 내린 비에 발코니 아래 집안이 약화돼 있었고, 그다음에 공사도 시멘트 함량이 부족한 등 이제 날림이었다. 뭐 이런 지적이 나왔고요. 1970년대로 가서 71년에 가면 이때 또 서울의 기록적인 수재가 나는데, 이때 서울의 그 수해의 대부분이 서대문. 그렇죠. 네. 이건 좀 독특하네. 네. 7월 17일에 새벽 2시부터 낮 12시까지 188mm. 특히 새벽 2시부터 3시간 동안은 156mm가 내렸고요. 네. 그래서 이 사고가 다 새벽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2시부터 내려서 4시간 내린 양 기준으로는 30년 만에 최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7일 낮에 기사가 나오는데 서울서만 사망이 30명, 실종이 11명이라고 하는데, 또 심지어 밤새 천둥 번개도 엄청나게 쳐가지고 거의 전쟁 때 같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의 은평구 영역을 포함한 서대문구에서 이 서울시 피해의 대다수가 발생합니다. 네. 일단 은평구 영역은 빼고 서대문구, 네. 지금의 서대문구 영역만 말씀드리면, 부가연동 역시 뒷산이 붕괴돼서 아래 판잣집과 일가족을 덮쳐서 2명이 사망, 3명이 중상 입었고요. 연희동 역시 장희빈 우물터, 네. 그러니까 반복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네요. 거기 또 산이 붕괴돼서 아이 3 사망. 연희동 그
이거는 이제 그 홍제천 쪽으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작년에 사고 났던 네. 그 일대입니다. 거기 또 산이 무너져서 아이가 사망하고 어. 나머지 가족들은 중상. 그다음에 신촌동에 그 철길이 붕괴돼서 철길 옆에 있던 분식점을 덮쳐가지고 또 2명이 다치고, 또 하나 신촌동, 이거는 이제 봉원사 근처 같습니다. 여기도 산이죠. 역시 산이 붕괴해서 아이가 사망하고, 7월 22일에는 인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관사가, 그게 이제 경기대 그 앞길, 네. 경기대 그 전면에 있는데 거기도 언덕이죠. 언덕이죠. 15m 축대가 무너져 갖고 관사를 떠받치고 있던 축대가 무너진 거예요. 어. 그래서 아랫집 일부도 덮치고 관사에 이제 별채도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서대문 로터리에서 금화 아파트로 들어가는 그 길이 또 밤새 막히고. 막히는 일이 있었고요. 75년 7월 25일 새벽에 3시간 동안 100mm 기습폭우가 내려서 연희동, 지금의 연희초등학교 근처 언덕입니다. 축대가 붕괴되고요. 현저동 골목이, 현저동은 이제 산 위에 있는데 그렇죠. 거기 하수가 막혀서 막혀가지고 그 산동네가 물바다가 돼서 주민들이 물을 퍼내고 있는 사진이 네. 그게 찍혀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집안이 약화되니까 며칠 후 30일에 연희동에 신축 중이던 모 회사 사장님 집 2층 주택이 붕괴돼요. 네. 네. 77년 7월에 폭우가 내려서 홍은동, 요건 어디냐면 백년산 아래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의 지금의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그 근처입니다. 거기도 산이죠. 연립주택이 있었는데 연립주택 뒤에 그 막아놓은 축대가 가로로 20여 미터 균열이 생겼답니다. 아유. 그래서 흙더미와 돌이 계속 흘러내리는데 주민들이 가만히와 비밀로 이거를 이제 임시 변통으로 덮어두고, 구청에서는 장마철이라 공사를 못한다 하고 하고 있고, 대피해라 이런. 네, 그 이제 비가 오니까 막 흙더미와 바위가 막 굴러내리니까 근처 여관, 친척집 막 이런데 가야지. 네, 가야죠. 대피를 한 일이 벌어졌고요. 79년에 독립문이 이전하고 성산대로가 놓이고 금화터널이 뚫리고 이러던 시기입니다. 네. 그때 그 도로 공사로 만들어 놓은 축대를 방치하다가 이 장마철을 앞두고 이게 무너졌어요. 6월 9일에 무너졌는데, 무너져 가지고 일단 그 아래에 있던 그 인간에 이제 피해를 끼쳤고요. 이 축대가 높이 7m, 길이 10m 축대가 무너져 갖고 아래채에 있던 집 2채 담과 대문을 붕괴시키고 일부 방벽이 뚫어져 가지고 가재도구가 다 파손되는. 진짜 깜짝 놀랐겠네요. 네, 그 도로 주변 집을 상당히 많이 철거를 했대요. 네. 그 도로 공사를 하면서. 근데 이제 정지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해가지고 음. 그간 내린 빗물이 그대로 집터로 이제 스며들면서 이게 이제 무너진 거죠. 네. 그래서 막 직경 한 30cm 정도 되는 돌덩어리 100여 개가 흙더미와 함께 집을 덮쳤다. 아유, 씨. 그래서 서대문구청에 이제 이 피해자들이 사고 처리와 보상을 요구를 했는데, 구청 직원이 당일에 둘러보고 가서는 아무 소리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요청하니까 구청 측은 공사를 맡고 있던 회사 측과 얘기하라. 그 회사가 이제 삼부토건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요번에 화제가 됐습니다. 삼부토건이 임성근 사단장 그 구명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범인이라고 하는 이모 씨가 그 카톡방에서 남겼다는 삼부 좀 체크한다는 그 말이 삼부토건이었어요? 네, 삼부토건이라는 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좀 80년대 못 갈 것 같은데 지금 어떡하죠? 그러게요. 네. 네. 아니 근데 몇 개 안 돼서 그래? 빠르게 갑시다. 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하시죠. 네,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80년대는 그 서대문 피해 소식이 비교적 그렇게 적어요. 많잖아요. 네, 적어서 87년에 이제 하루 동안 300mm 기록적 폭우가 내리는데, 이때는 그 황우한 PD님 살고 계시던 인근 그 관악산 시흥동 쪽으로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때 이제 큰 피해가 났고, 이때 망원동이 이제 물바다가 되는. 그리고 이때 남가자 1동도 일부가 침수가 됐습니다. 서울서만 이재민이 10만에 달했다고 하는데, 이때 서대문의 그 범람 피해나 산사태 피해는 많이 보도가 안 됐고요. 네. 88년에도 또 새벽부터 오전까지 7월 12일에 폭우가 내려서
이날 오전 11시 35분경 고은초등학교 있는 고산이 있습니다. 네. 고은산이라고 하기도 해요. 네. 거기서 지반이 무너지면서 50톤 바위가 떨어져가지고 50톤 바위. 산 밑에 있었던 가내 공장 건물과 그 집을 덮쳤답니다. 그래 인명 피해가 다행히 다행히. 두 사람이 부상을 입는 정도에 그쳤다고. 진짜 다행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1990년 7월 17일 밤부터 18일 새벽 사이에 역시 새벽 1, 2시 사이에 1시간 동안 52.5mm가 내리고 그 새벽에 총 166.3mm가 내려서 냉천동 지금의 감신대 근처입니다. 집 뒤 10m 축대가 붕괴돼서 고등학생 딸과 세입자가 사망했고요. 새벽에 홍은동 스위스 그랜드 호텔 근처입니다. 연립주택에 벼락이 쳐가지고 벼락. 두 가구 9명이 화상을 입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돼요. 네, 확실히 뭔가 뒤로 갈수록 뭔가 이렇게 좀 이게 좀 줄어들긴 합니다. 잘 지어놓고 이러면서 잘 줄어드는 네. 느낌은 나고. 그러니까 축대 붕괴, 소규모 산사태가 많았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그렇죠, 되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축대 관리를 잘해야 되는 동네구나 이 동네는. 네, 서대문구는 그거를 유념해야 된다. 네. 생각보다 물 피해가라고 하는 이렇게 홍제천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물이 범람하거나 뭐 약간 이런 피해는 딱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많지는 않고. 네. 그거는 정말 대규모로 저 한강서부터 엄청난 이게 한강서부터 해서 이제 마포 쳐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와야 이제 우리까지 네. 오는 건데 네. 사실 우리는 다이렉트로 하는 거는 여기 안산이나 공동산이든 뭐 백년산이든 이런 데에 축대가 문제다. 그렇다면 그렇다면은 산에 이제 토사들이 그대로 내려오는 문제, 이런 거에 이제 관리를 신경을 써야 된다. 서대문구. 주변에 혹시나 그런 기슭에 사시는 분들은 진짜 관심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될 필요가 네.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장마철에 서대문구의 비 피해를 쭉 짧게 아주 빠른 시간에 훑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